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문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세계인의 눈과 얼음의 축제인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2월 9일부터 17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90개국 이상의 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막판까지 북한의 참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된 우리나라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태극전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30년 만에 다시 밝은 올림픽의 해를 맞아 3명의 특별한 손님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월 4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특별한 분들 한 자리에 모시고 신년 특집 대담 준비했습니다. 2018년 올해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쯤으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전문가 세 분 모시겠습니다. 박소영 중앙일보 스포츠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처음 뵙는데. 무슨 스포츠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여기 두 분이 탁구와 쇼트트랙인데 야구를 좋아하신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평창 올림픽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빙상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선수였었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아니고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그러면은 바른정당으로 많이 착각들 하시죠? 네, 최근에 좀 많이 그런 에피소드 많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박세호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호입니다. 예. 빅토란 선수는 오나요, 안 오나요? 네,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전해요? 네. 두 분이 누가 선배세요? 저하고요? 예.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아, 그래요? 오, 나이가 한 20대 후반쯤 보이셔. 아, 예. 다들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이 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네. 분위기 한껏 뜨거워졌죠? 아직까지는 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틀 됐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네. 깨서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네. 평창에 보낼 수 있다. 이제 조금씩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조차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올해가 다가왔는데 내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하는지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열심히 쓰는데도 실제적으로 조회수나 댓글 같은 게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힘이 빠진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북한이 참가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붐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돼갖고.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탁구 선수였었죠. 네. 메달을 몇 개를 땄어요? 저는 올림픽에서 3개 땄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중국 선수들 때문에 따기 쉽지 않은 메달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2004년에 그 금메달 땄을 때도 그 중국 선수랑 결승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 금메달 기대는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자신감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때 이제 금메달 딴 걸 계기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왜 그렇게 잘해요? 중국 선수들은 탁구를?
일단 인구가 워낙 많고요. 또 탁구가 중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워낙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축구 같은 경우는 팀 플레이는 좀 약한데 탁구는 개인 종목 아니에요? 저희 탁구는 개인 종목이지만 예. 그 팀 종목 성격을 띠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복식에서? 저희가 복식도 있고 또 그 올림픽 종목인 단체전도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개인 종목으로 많이 보시긴 하는데요. 저희는 단체 종목 성격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IOC 선수위원은 뭘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 관한 국제 스포츠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는 기구로서요. 또 가장 최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하고 예. 또 선수들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돼요, 위원이? 그러니까 선수위원, 일반 위원회 하고 IOC 지금 위원회. 현재 100여 명이고요. 지금 원래 IOC 위원회 정원은 115명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115명. 네. 그중에 선수위원회요. 선수위원은 15명의 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대단한 지위네요,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그 전 세계 선수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반 위원과 선수위원과 대우가 뭐 이렇게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없고요. 저희도 IOC 위원으로서의 위원이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수 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선수들 위주로 이제 많이 다루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임기가 저희는 8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2016년에 당선이 돼서 2024년까지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다시 도전을 못 하나요? 제가 만약에 선수로서 도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재도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8년 뒤에는 선수위원으로서의 재도전은 힘들 것 그럼 같습니다. 16년에 도전할 땐 선수였었네? 그 전에 올림픽에 선수로 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고 현 올림픽이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12년도에 올림픽을 나갔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자격이 돼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준비 과정이 탁구 금메달 땄을 때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왜냐면 제가 탁구 선수로서는 한 20여 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선거라든가 이런 행정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준비 과정에 시행착오도 겪었었고 그리고 선거 나가서도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시죠? 아니 뭐 2024년도에 정유라를 도전시키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뭐 저도 그런 루머들은 많이 듣긴 했었는데요. 사실 뭐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오직 이 선거만 준비하고 또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호 대한빙상경기연맹 경기이사님. 빙상연맹 하게 되면 그 팀이 종목이 뭐뭐 들어가 있나요?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쇼트트랙하고 피겨 스케이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계올림픽, 겨울올림픽이라 그러죠? 네. 그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높은 분야 아닌가요? 관심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메달권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담도 있으실 거고. 부담도 있죠. 선수 출신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메달은요? 저는 뭐 메달은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고요. 예, 양보종 씨 투철한 거 아닐까요? 본의 아니게 양보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도자로서 저는 이렇게. 그럼 지금 이제 이사면은 이번 게임에 같이 참여해서 선수들 뭐 전체적으로 좀 지원하는 역할 이런 등등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경기이사다 보니까 이제 대회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전지훈련 여름부터 대표팀 전지훈련을 같이 가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부터 4차까지 월드컵을 같이 가서 상대팀 경쟁 국가의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전력 분석을 해서 지도자들과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 빙상경기연맹에서 전체가 지금 목표 보니까 848,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이 중에 빙상에서 몇 개쯤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홈그라운드인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빙상경기연맹 공식 목표가. 공식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한 4개 정도. 4개. 외부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는 일단 3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4개까지는 욕심을 좀 내고는 있습니다. 소치에서 몇 개를 땄죠? 소치에서는 저희가 여자밖에 메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성적이 좀 안 좋았었나요, 소치가? 좀 굉장히 저조했었죠. 빅토르한테 다 뺏겼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주로 뭘 취재하고 계세요, 박 기자님은? 저는 빙상을 주로 취재하고 빙상. 아,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위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거 그거 잘못했다가 진짜 강원도가 엄청난 빚더미 앉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더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흥행보다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경기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토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10개국 개최하게 되면 그중에 한 7, 8개국 정도는 다 적자라.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갖고 요즘 이제 올림픽 개최하게 되면 반대 운동도 세게 일어나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개최는 하기로 했고 이제 열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이 오기로 지금 이제 잠정 결정을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제 한 8, 90%는 올 것이다. 네. 이제 어떻게 구성해갖고 얼만큼 전 세계적인 흥행을 몰면서 올 것이냐. 네. 요 정도만 이제 있을 텐데 오기는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단일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개막이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일팀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요. 사실 이전에도 북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이제 아이스하키는 단체전이다 보니까 북한 선수 일부랑 우리나라 선수 일부를 이제 같이 단체 팀을 구성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정도 지금 우리 그 아이스하키 팀이 무척 그 경기력이 향상됐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선수들이 뛸만한 선수들이 있나요? 일단 여자 아이스하키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경기력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북한하고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누가 높은가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네, 북한이 여자 축구도 세고 그런데. 근데 아이스하키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피겨 단체전에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피겨는 단체전이 이제 여자 싱글, 남자 싱글, 아이스 댄스, 페어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페어 종목에서 북한 선수들을 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남녀 혼복 그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있다고 네, 그러죠. 세계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6위까지인가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열었는데요. 일본 삿포로에서 그때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네요. 좀 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자력으로 출전권을 땄었어요. 작년 9월에.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실력은 있으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남북한 일단 북한은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한 발 더 나와서 남북한 단일팀까지 가면 피겨에서 최상의 조건이겠다.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단일팀 모르겠습니다. 구성하게 되면 이 848 메달 계획에 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어쨌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성과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그 이벤트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OC 위원 한국 그 주로 이제 그 올림픽 하게 되면 국민들이 사실 하계 올림픽에 더 많이 관심이 가 있고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동계 올림픽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네, 지금 평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동계 종목, 우리가 보통 동계 종목 하면은 우리가 강한 종목들,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가 쇼트트랙이나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을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종목들의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IOC 위원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 해외가 오히려 더 많이 뜨겁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기자님께서는 이제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뜨거워져서 항상 회의 때마다 평창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듣는데요. 한반도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지난해 말까지 왜 이렇게 뜨거웠죠? 일단은 그 해외에서는 이 동계 올림픽이라는 자체를 세계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축제를 기대하는 눈빛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평창이란 도시가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인의 입에서 그들의 언어로 자꾸 평창이라는 단어가 나옴으로써 이미 우리 평창 올림픽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박 이사님. 예, 지금 부담이 좀. 지금 선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이제 태능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쇼트랙 선수들은 지금 진천 쇼트랙 전용 링크장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이 옮겨간 지역이죠? 네, 거기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쇼트트랙 전용 링크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요. 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좀 마음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쇼트트랙도 거기서 하고 하키팀도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나요? 네, 하키 링크장도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링크장이 없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쇼트트랙 쓰고,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하키 쓰고 그랬었는데, 예, 태능 링크장에서 세 종목이 다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스피드, 쇼트트랙, 하키 이렇게 됐었나요? 그래서 항상 스케줄이 먼저 피겨 스케이팅이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쇼트트랙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스하키가 하고. 예. 아이스하키는 좀 빙질이 안 좋아도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빙질이 하고 나면 빙질이 제일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제 먼저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 순서들을 좀 저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조건이 많이 좋아진 거네, 이제. 그렇죠. 저는 링크장에서 하니까 일단은 부상의 우려도 많이 줄었고요. 그 패딩 자체가 이제 이렇게 무빙 패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뭐 안현 선수나 모든 선수들의 부상의 원인이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쇼트트랙 전용 링크장이 생겨서 예, 선수들이 좀 마음 놓고 훈련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선수들은 무척 행복해 할 텐데, 그렇게 또 조건이 좋아졌는데 성과가 안 좋으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있잖아요. 뭐, 당연히 뭐, 모든 대회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다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평창 또 자국 올림픽이기 때문에, 뭐, 더욱더 부담은 가겠지만, 제가 지금 훈련하는 진천에 가서 여러 번 지켜봤지만, 뭐, 그렇게 어린 선수들, 새로 첫 대표팀이 선발된 선수들도 몇 명 있지만, 그렇게 뭐, 긴장하거나,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훈련이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가 프로로 뛰었던 선수들 만나면 늘 여쭙는 건데, 이 올림픽을 보면요, 금운동이 이제 시상대에 쓰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한국 선수들은 은메달, 동메달 따면 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스포츠 문화가 좀 다른가요? 왜 그런가요? 뭐 주변에서 워낙 1등만 외쳐서 또 선수들 자체도 2등을 하면 무슨 죄 지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선수들이 그래도 2위를 해도 시상대에 올라가면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세대들이니까. 네. 북한 선수들하고 좀 자주 만나봤나요? 저는 경기 때마다 자주 만나고요. 희한하게 대회를 나가면 북한하고 같이 나온 데에서는 꼭 1회전 아니면은 2회전에 꼭 초반에 자꾸 붙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경기에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한 3, 4위전쯤 하게 되면 어쨌든 메달권에 들어와서 서로 편한데 꼭 그 대진 추첨을 하면 1회전에 꼭 경기가 붙어서 뭐 예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렇게 16개국 나라가 단체전을 뛰는데 1회전에 저희랑 북한이랑 붙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상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게임은 그렇고 그럼 사적으로 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기 외적인 시간에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이 없고요. 경기 전에 워밍업 시간에 좀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눈다든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잘 있습니까? 뭐 사실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진 않고요. 뭐 탁구에 대한 이야기, 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냐, 뭐 컨디션은 어떻냐, 뭐 어떤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냐 이런 거 이제 서로 물어보고요. 어때요? 다른 나라 선수들 만났을 때 하고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친근감이 있죠, 아무래도. 친근감이 있고 또 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오래 알았던 친구 만나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뭐 경쟁을 한 경쟁 상대보다는 같이 훈련을 했던 동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중국 쿤밍에서 남북 비공개 회동에서 북측의 남북 피겨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때 같이 가셨다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문순 지사님께는 개막식 때 이제 참가를 하셨었고요. 저는 이제 폐막식을 이제 참석을 하려고 그 뒤에 일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 때 최문순 지사님이 어떤 북측 관계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고요. 저는 이제 폐막식 때 가서 선수들 격려하고 이제 시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탁구를 쳤다고요? 탁구
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비공개로 다 진행됐던 거. 우리 작가들이 할 정도는 공개인데요. 근데 이게 언론에 어떻게 나와가지고 저도 예. 박수 받을 일 아니에요? 뭐 박수를 받기보다는 제가 탁구 선수고 저는 사실 그 스포츠를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스포츠를 통한 조금 우호적인 교류가 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누가 먼저 치자고 제안했어요? 저희 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쪽 분들이 유승민 선수를 알던가요? 소개를 하니까 저를 기존에 탁구 선수로 알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이미 소개를 이제 누가 온다고 소개를 받아서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국에서 이제 탁구 금메달리스트 IOC 온다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화는 나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니까 파견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체제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소치 올림픽 때가 한 88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현재 한 90여 개국에서 92개국을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또 선수들이 늘어나니까 선수단이 역대 이제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들은요? 우리 선수도 마찬가지로 설상 종목에서 뭐 스키, 봅슬레이 뭐 이런 썰매 종목까지 다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역대 최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그 오프닝 때 848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두 분 그 이사님도 그러고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이게 그 목표를 세워놓지만 목표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유난히 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렇게 강한 겁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제 차기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어느 그 선수들 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뭐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압박감도 있지만 또 어쨌든 세계 평화의 제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는 사실 조직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국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저희가 기사를 쓰며 느끼는 게 숙박 문제 그리고 날씨 문제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대신 그 외에 뭐 티켓 판매라든지 선수 구성이라든지 어떤 선수가 출전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좀 많이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올 겨울철 날씨를 보면 꽤 춥단 말이에요. 네, 많이 추웠죠. 예. 이렇게 추운 게 동계올림픽 개최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조직위 쪽에서는 좋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유난히 춥잖아요. 네, 그렇죠. 강원도 유난히 춥고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라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때 추운 게 낫지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이미 준비한 경기에 맞춰서 준비한 눈 같은 게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차라리 지금 날씨가 좋은데 문제는 이제 관중들이 가서 볼 때가 이제 힘든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개폐회식장이 지붕이 없이 지어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눈이 올까봐? 지붕이 없이 한 게 이제 예산 문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지붕을 없이 지었거든요. 없이 지었고요. 네. 그럼 관중들이 많이 안 오나요? 지붕이 없으면? 추우니까 아무래도 가기가 좀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2월 9일이 평창에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날씨가 최저 온도가 영하로 당연히 내려가고요. 아주 낮을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사람이 1시간 정도 막 나가 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라고들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직위 쪽에서는 뭐 난로며 핫팩이며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지붕이 없으면 고민이네요. 네, 바람까지 이제 심하게 불어서 그게 큰 고민 중에 하나죠, 현재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서도 좀 보도를 했지만 숙박 바가지 요금. 네. 그리고 제 후배들이 그 스키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아갖고 전화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 잡아가고 있고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 떨고 보도를 해서
분위기가 지금 좀 싸늘해졌다. 그러면서 막 언론 탓을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에서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 협회나 이런 데서 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없다 그러던데. 네,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해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한 1박에 50에서 60만 원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공실률이 많아요, 지금도. 네, 그래서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1박에 1인당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로 맞춘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또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직위에서는 무조건 지금 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죠. 알겠습니다. 박세호 의사님. 네. 선수들이 이쯤 되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직 뭐 경기 일정하고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집은 지금 선수촌에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체력에 더 집중을 하고 훈련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예. 이때쯤 되면 이제 막 초조해지고 그러나요? 무슨 뭐 갑자기 생각을 하면 선수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이제 경기장에 이제 입촌을 하고 이제 대회 일정이 이제 한 일주일 전 다가와야.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현장 링크장에 이제 스케이트를 공식 대회 때 타 보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런 긴장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축제 때 뭐 체육대회 때 보면 전체 학생들이 다 흥분해 있잖아요. 네. 선수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들떠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계 종목 선수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선수촌 내에. 왜요? 하계 선수들이 왜 있죠? 지금 선수촌 현재 내에는 아니 입촌했을 때 이제. 입촌했을 때요. 예. 입촌했을 때는 물론 다른 모든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탈 수 있겠지만 그 대회 자기의 그런 시합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같이 들뜨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뭐 긴장감이 있어서 더 조용해질 수도 있고요. 예. 말수도 적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유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승까지 가고 네. 탈락하는 선수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까? 거기서 놀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돌아가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 일정에 따라서 아니면 거기 남아서 동료들을 응원해주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거는 각 연맹이라든가 각 팀별 이제 사정이기 때문에요. 네, 각기 다릅니다. 나라 경제적인 수준하고도 좀 또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좀 여유 있는 나라들은 뭐 선수들 응원하라고 하고. 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본인 경기가 남아 있으면 본인의 어떤 뭐 탁구다 그럼 탁구 동료 중에 누가 개인전에 남아 있으면 끝까지 남아서 응원을 해주고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이동을 하고 보통 메달을 딴 선수들은 같이 그 본진하고 같이 귀국을 하는 일정으로 항상 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 네, 메달을 딴 선수들은 이제 첫날 예를 들면 유도 같은 경우나 뭐 체급 종목은 하루 만에 다 경기가 끝나거든요. 예. 첫날 끝나면 이제 폐막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그 본진하고 같이 귀국을 하는 일정으로 보통 짜여져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메달을 딴 어드밴티지네요. 그게.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런 일정으로 보통 짜여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 평창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정이라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탈락하면 집으로 보내겠죠. 그거는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네. 박세호 의사님. 네. 쇼트랙에서 몇 개 따요? 제 바람은 4개입니다. 쇼트랙에서요? 아까 전체 다 4개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희들 이제 연맹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가 4개고요. 4개. 저 개인적으로도 4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요? 스피드는 지금 대표적으로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죠, 스피드는? 제일 금메달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제일 금메달에 지금 근접해 있는 선수는 지금 이승훈 선수가 메스 스타트에서 이승훈. 이번에 새로 생긴 종목이죠? 네. 예. 스피드의 쇼트트랙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쇼트트랙 코너웍이 좋은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그리고 또 경기 운영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또 이승훈 선수가 쇼트트랙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게임 운영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도 했었고 스피드도 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경험이
접목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제 메스 종목이 도입됐을 때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듣는 분들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메스라고 하는 종목이. 저도 이렇게 그림은 봤는데 예. 그 무슨 조폭들처럼 때려버려 다니는데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조폭들은 아니고요. 그 선수들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기록 경기잖아요. 예. 거리를 정해준 그 종목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순위를 정하는 종목인데 그 종목에서 유일하게 순위 경쟁을 하는 종목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스피드에서 쇼트트랙 성격을 도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지금 한 최고 티어 2명씩이 출전할 수 있어서요. 그것도 팀 플레이도 가능할 수 있고요. 예. 우리는 이승훈 선수와 정재원 선수가 정재원 선수. 예. 두 선수가 이제 출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선수의 지금 또 그 팀 플레이도 좀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전체가 뭐였고 완샷에 끝나는 게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순서가 1위가 1위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선전이 없습니다. 오. 그럼 몇 개 팀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1개국, 한 개국당 2명씩 티어고요. 예. 뭐 한 거의 20개국 이상이 출전을 하죠. 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관심을 좀 끌겠더라고요. 그 경기하는 거를 뉴스를 몇 번 봤더니. 그래서 스피드 종목 자체가 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쇼트트랙이 가미됐기 때문에 순위 경쟁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중간중간. 아마 보시는데도 아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승훈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동안 또 계속 또 세계 랭킹 1위를 지켜왔고요. 지금 또 그런 또 레이스적인 면이나 쇼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요. 예, 이번에 가장 그 우리나라 스피드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로 저희들이 지금.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거리가 지금 24바퀴. 400트랙이요? 예. 400트랙이요. 예. 예. 400트랙 24바퀴요? 네. 그럼 몇 메다가 되는 거예요? 만미입니다. 그럼 이게 스피드의 마라톤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요소도 가미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겨 스케이팅에서는요? 피겨 스케이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연아 선수 이후로 그걸 대체할 만한 선수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요. 지금 이제 여자 싱글에서만 10위권 안으로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 종목에 우리들이 출전권을 따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피겨 스케이팅. 예, 이제 막 이제 김연아 키즈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기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하시면은 쇼트트랙 저변은 안 좋죠? 지금 계속 조금씩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선수 등록 인원수도 조금씩은 줄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또 정유라 사건 이후로 저희들의 또 선수들의 또 그런 규제가 많아져가지고요. 지금 저변이 지금 더 오히려 줄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특기자 진학생들에 대한 시간 할애라든지 뭐 출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규제를 많이 받았어요. 쇼트트랙도 보니까 막 인기 있을 때는 각 학교별로 팀들이 여러 팀이 있다가 지금 보니까 그 팀들이 뭐 한 20%, 15% 이렇게 확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학교 팀들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거의 다 이제 개인 레슨 클럽에서 하는 지금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뭐 형편도 만약에 뭐 안 좋아진다면 선수들도 당연히 선수를 뭐 생명이 끝나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4개 정도는 많이 잡은 건데요?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또 잘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 잘 하고 알겠습니다. 유승민 그 위원님,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IOC 내에서? 우리 국내에서? 저는 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 회의들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평창올림픽에 오는 IOC 위원들이라든가 선수위원들 또는 그 국제 관계자들이 오면 저도 사실 IOC 위원으로서 올림픽을 치르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네, 또 자국에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할 역할은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를 잘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 또 IOC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으로서 또 국제 이제 IOC 위원들이라든가 국제 이제 VIP들이 오시면 또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평창을 특히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역할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갖고요. 네. 소치 때는 푸틴이 그 러시아 위상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빅토란 같은 선수들도 귀화를 시켰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네. 시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창하고 소치하고 시설은 지금 저희가 IOC에서도 그 조정위원회라는 걸 계속 매달 개최를 했었는데요. 거기 위원장께서도 정말 원더풀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올림픽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분양이 다 끝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제 끝나게 되면은 대회가 끝나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이쪽 그 잠실에 있는 네,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그런 아파트처럼. 네. 그래서 또 저도 그 선수촌에 가봤는데 사실 선수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정말 선수들과 코칭 스텝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 집 같은 공간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들도 만족스럽게 지금 그 조정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제2기로 넘어갔어요, 준비. 북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강원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IOC의 준비 상황, 정부의 지원 상황,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면 개최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부족한 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부족한 점은 이제는 많이 메꿔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선수들 준비 잘하고 있고 조직에서도 이제 준비 잘하고 있고 한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해외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개회식장이나 이럴 때 참석을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올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지만 저는 뭐 올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뭐 이런 걸. 그건 안 와도 돼요. 네, 왜냐하면 거긴 참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일단 선수단들은 다 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단일팀 가능성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능성 몇 프로요? 잘 모르겠어요.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유승민 위원님, 남북 단일팀 만들어질까요? 그래서 저도 그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조직위원회나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셔서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아직 뭐 참여를 확정을 지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단일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각 나라의 우리 두 나라의 선수들이 이제 엔트리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손발을 맞추는 그런 훈련 기간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본인들이 꿈꿔온 올림픽이란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우 이사님, 단일팀 되면은 그 아까 기자님이 얘기했을 때 피겨 스케이팅 쪽에서 좀 가능하겠다? 저희 그 두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있는 그 남녀 혼복식. 혼복식이요? 혼복식인가? 남녀 페어. 페어요? 저는 이제 피겨 전문이 아니라서 뭐 거기 경기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그런 좋은 취지로 생각했을 때는 좋지만 이게 또 그런 선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그런 출전이 자제된다면 스포츠는 스포츠로 봐야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묶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올림픽 예선 월드컵 때도 이제 북한 선수들을 좀 만나가지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경기력이 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NTA를 획득하지를 못했어요. 북한 선수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 2차만 하고 나서 그냥 포기하고 3, 4차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가를.
그래서 만약 그 선수들과 저희도 쇼트랙이 또 무슨 만약 계주로 뭐 한 팀을 만든다고는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종목에서 출전권을 뭐 와일드카드를 뭐 제공해서 출전을 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와일드카드로 북한 한 팀이 오는 건 괜찮지만 지금처럼 촉박한 시기에 단일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 논리의 스포츠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IOC 그리고 이번에 그 겨울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박세호 이사님. 지금 이제 저희 선수들이 정말 이 4년만 딱 오는 또 올림픽이고 또 저희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올 여름부터 정말 힘들게 훈련한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무슨 뭐 그동안 빙상 여러 가지 뭐 파벌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특히 빙상연맹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예, 뭐 물론 다른 종목도 성적이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종목에서는 다 그런 부분이 좀씩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올림픽을 볼 때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그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뭐 그런 문제 이제 다 없어졌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도 없었나요? 원래는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위원님. 네, 우선 3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또 더구나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지금 누구보다도 설레고 부담되고 긴장될 게 선수들이고 코칭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림픽의 주인공은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선수들도 전 세계에서 참가를 하는 선수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응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호 이사님. 네. 이게 이제 동계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약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인기 종목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 종목 다 참석을 하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러나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그 선수들도 나름 이제 목표가 있고 이제 있겠지만은 지금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도 비인기 종목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에게. 네, 우선 정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은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본인이 꿈꿔왔던 올림픽 무대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적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자신감도 갖고 그 선수들이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도 이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기자님, 올림픽 처음 취재하시나요? 아닙니다. 언제 또 하셨었어요? 저는 뭐 현장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전에 이제 런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뭐 소치 올림픽 다 같이 취재는 했죠. 예. 이번에 가장 거는 기대는 이번 일단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응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가 아무래도 좀 크고요. 현장에 갔을 때 또 너무 관중이 없고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선수들이 좀 기가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좀 관중들이나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서 응원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하면서 4강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848 세워놓은 그 목표가 조금 더 어떻게 상향할 것 같아요? 하향할 것 같아요? 상향은 못하고 약간 하향할 것 같다. 하향은 안 하더라도 그것만 그 목표만이라도 지켜진다면은 뭐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수영 기자님 그리고 유승민 IOC 위원님, 박세호 빙상연맹 이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